70세의 친구 다 떠났는데 저는 왜 더 행복해졌을까요? 퇴직 후 70대가 되어 혼자만 남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외로움입니다.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고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질 때 삶이 아무리 편안해도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없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그늘을 들이웁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과거에 소중했던 일들이 차례로 사라지면서 나만 남게 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찾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왜 더 행복해졌을까? 를 고민하며 나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사실 70세가 되어서도 친구가 다 떠났다고 느낄 때 외로움은 물론 존재했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었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미 생활에 있었습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취미 생활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채우고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되새깁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놓쳤던 것들을 이제야 발견하고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런 취미 생활이 은퇴 후에 나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1. 친구를 떠나 보내고 나서야 진짜 나를 만났다. 퇴직 후 나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막막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일에 쫓기던 시절에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 내면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떠난 자리에 생긴 빈자리가 오히려 나를 성장하게 만든 것이죠. 한 예로 은퇴 후 수년간 하루에 몇 시간씩 책을 읽고 드물게 나가던 전시회나 공연을 더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문화적인 경험들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시간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을 즐기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2. 나만의 취미가 나를 다시 찾게 해줬다. 60대가 지나면서 자연스레 사람들이 더 이상 자주 만나지 않게 되고 친구 관계도 점점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오히려 새로운 취미로 채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취미가 나를 찾게 했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나처럼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처음에 경험한 것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비단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의 짧은 여행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산책 등 이런 단순한 경험들이 나에게 큰 행복을 안겨주었죠. 또한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 나는 오랫동안 놓쳤던 창의성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70세가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조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3. 외로움을 기회로 바꾸는 마인드셋. 물론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외로움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기만 했던 시간이 이제는 나만의 시간으로 바뀌었고 그 시간을 내 방식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이 끊긴 것이 오히려 내가 나를 찾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로움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나만의 시간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더 나아가 나의 행복을 재정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취미가 삶의 질을 높이는 이유.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취미 활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개인의 만족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어떤 활동이든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취미는 더 큰 행복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가 적어질 수 있는 은퇴 후에는 취미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미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겪을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취미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 행복은 나만의 길에서 찾아야 한다. 70세가 되어 친구들이 다 떠나고 예전의 활기찬 사회적 삶을 잃었을 때 많은 이들이 불안감과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 속에서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나는 내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했으며 더 나아가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보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여정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길 바랍니다. 퇴직 후 은퇴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취미 생활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취미 생활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시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팁을 통해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취미 활동이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퇴 후 우울증은 사실 흔한 현상입니다. 퇴직 후 갑자기 일상의 루틴이 바뀌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다 보면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취미입니다. 취미 활동은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삶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것인데요.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뜻합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배우고 그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한 은퇴 후 65세 남성은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스윙도 제대로 못했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골프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었고 신체적으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취미를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성취하는 경험은 정신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2. 신체 건강과 취미. 은퇴 후 신체 활동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활동이 줄어들면 근육량 감소, 체력 저하,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취미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벼운 운동을 포함한 취미 생활은 심장 건강을 지키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시로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특히 걷기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심혈관 질환 예방과 체중 관리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발병률이 30% 낮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유연성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운동도 신체의 유연성을 기르고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취미 활동 선택 시 유의할 점. 취미를 선택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양한 취미를 시도하지만 결국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지 못하고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체력 수준을 고려하라. 은퇴 후에는 체력이 예전처럼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과도한 운동이나 취미 활동은 피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산은 체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평지를 걷거나 간단한 트레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하는 활동과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균형 있게 선택하라. 취미 생활은 혼자 하는 것과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나 그림 그리기처럼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는 정신적으로 차분한 시간을 제공하지만 친구나 동호회와 함께하는 활동은 사회적 유대감을 높여줍니다. 이런 사회적 활동은 외로움을 예방하고 활발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취미 활동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법. 취미 활동이 주는 혜택을 최대로 끌어내려면 몇 가지 팁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 설정.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면 취미 활동을 보다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겠다고 결심하거나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면 활동을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 통합하기. 취미 활동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들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과 함께 독서를 즐기거나 점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는 식으로 일과 중에 자연스럽게 취미 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진행 상황 기록하기. 취미 활동에서 성취를 느끼고자 한다면 자신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다면 그림들을 사진으로 찍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한 모습을 확인하는 것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5. 실제 사례. 70대의 변화. 한 70대 여성은 은퇴 후 플로리다로 이주하여 가드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한 취미였지만 점차 그 속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고 가드닝이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녀는 신체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예처럼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미 생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미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개인의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수록 취미를 통해 자신만의 여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취미 활동을 통해 나만의 시간을 갖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성취를 느끼면서 더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